아침에 꿀과 이것을 드시면 관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물 한 잔 드셨나요? 그 사소한 습관이 지금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하며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꿀 한 스푼만 제대로 드셔도 야간뇨가 사라집니다. 아침 붓기도 완전히 없어집니다. 30년 경력 신장내과 전문의가 대부분이 모르는 비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몸속 콩팥을 보십시오.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미세 필터가 있습니다. 좌우 콩팥 합쳐서 100만 개나 존재합니다. 이 필터들은 매일 혈액을 걸러냅니다. 독소는 버리고 영양분은 재흡수합니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이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친 모래알이 섬세한 비단을 긁어대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포도당 분자들이 혈관 내벽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 독소들이 콩팥 사구체의 기저막을 공격합니다. 정상 사구체 기저막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습니다. 당 독소에 반복 노출되면 낡은 거름망처럼 찢어집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갑니다. 특히 알부민이라는 소중한 영양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미세알부민뇨의 시작입니다. 초기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검사해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십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아침에 눈꺼풀이 붓는 것도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십니다. 발목이 퉁퉁 붓는 것도 오래 서 있어서라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5년 지속되면 콩팥 기능은 매년 조금씩 떨어집니다. 침묵 속에서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독소 수치인 크레아티닌이 높게 나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때서야 환자분들은 후회하십니다. 진작 관리할 걸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반면 꿀은 완전히 다릅니다. 꿀 속 단당류인 과당과 포도당은 설탕과 분자 구조가 다릅니다. 설탕의 이당류는 소화 과정에서 한 번 더 분해됩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꿀의 단당류는 이미 분해된 상태입니다. 소장에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게다가 꿀에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당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피 세포를 보호하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사구체로 가는 미세혈관 압력을 정상화시킵니다. 사구체 압력이 정상화되면 필터 부담이 줄어듭니다. 찢어진 망이 천천히 재생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꿀은 장작불처럼 천천히 타오르는 에너지원입니다.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 안정적인 연료를 공급합니다. 혈관벽을 긁어대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1000년 넘게 동서양 의학에서 꿀을 신장보호식품으로 여긴 이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부터 경험으로 터득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이제야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에서 중요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 수천 명을 8년간 추적했습니다. 꿀을 하루 15g씩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꿀 섭취 그룹은 사구체 여과율 감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투석 진행 비율입니다. 꿀 섭취군에서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꿀이 말기 신부전 진행을 절반 이상 억제한 겁니다. 도쿄대학 의학부 순환기내과 연구는 더 구체적입니다. 일본 고령자 수천 명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꿀 15g을 섭취한 군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절반 가까이 낮았습니다. 심근경색 위험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꿀 속 케르세틴과 캠페롤에서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혈관 내벽에 쌓인 산화 콜레스테롤을 제거합니다. 혈관의 녹을 닦아내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이 깨끗해지면 탄력이 회복됩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로 젊어집니다. 연구팀이 혈관 경직도를 측정했습니다. 꿀을 6개월 섭취한 그룹의 혈관 나이가 여러 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보면 이게 중요할까요? 콩팥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콩팥 무게의 대부분이 혈관입니다. 사구체 자체가 실타래처럼 엉킨 모세혈관, 다발입니다. 전신 혈관이 건강해지면 콩팥 혈류량도 개선됩니다. 사구체 필터가 제 기능을 회복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공중보건대학원의 메타 분석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 세계 수십 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천연꿀을 하루 적정량 이상 섭취하는 인구 집단에서 만성 신장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꿀의 항산화 물질이 고혈당, 산화 스트레스를 중화시킵니다. 신장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는 시간과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능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첫 번째, 아침 공복 한 스푼입니다. 세척의 시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8시간 공복 상태입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뇌는 에너지 부족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꿀 15g을 타십시오. 공복 상태 소장은 흡수율이 최고조입니다. 꿀 속 포도당과 과당은 20분 안에 혈류로 들어갑니다. 뇌와 간에 즉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동시에 꿀의 효소 성분이 밤새 위장 노폐물을 분해합니다. 꿀의 삼투압 효과가 더해집니다. 꿀물은 장 점막에서 수분을 끌어당깁니다. 대변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장 운동을 자극해 숙변 배출을 돕습니다. 이게 콩팥을 위한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요독 물질 재흡수가 줄어듭니다. 콩팥이 걸러낼 독소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여기에 레몬을 더하십시오. 레몬 속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녹입니다. 콩팥 결석의 대부분은 칼슘 옥살산 결석입니다. 구연산은 소변 산도를 조절합니다.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걸 막습니다. 아침 공복 꿀물에 레몬즙 반개 분량을 섞으십시오. 레몬의 비타민C는 꿀의 플라보노이드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구연산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밤새 축적된 요산과 크레아티닌 배출을 촉진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신장내과 연구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꿀 레몬물을 6개월 매일 섭취한 환자군의 요산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결석 재발률도 크게 줄었습니다. 제 환자분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몬 꿀물을 마시고 나면 입안이 상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진다고요. 변비도 사라지고 아침 기상이 편해졌다고요. 두 번째, 오후 3시에서 4시입니다. 충전의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후 4시간 지나면은 혈당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커피나 단 과자를 찾습니다. 이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카페인은 일시적 각성 효과만 있습니다. 콩팥 사구체 압력을 높입니다. 정제 설탕은 혈관을 공격합니다. 대신 꿀 15g을 요구르트에 섞으십시오. 따뜻한 허브티에 타십시오. 오후 꿀은 간 글리코겐 저장고를 다시 채웁니다. 저녁까지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특히 이 시간 꿀 섭취는 저녁 폭식을 예방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과도한 식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녁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저녁 과식은 콩팥에 밤새 과부하를 주는 주범입니다. 오후 꿀 한 스푼으로 이를 예방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피를 더하십시오. 계피는 한의학에서 신장 기능을 보호하는 대표 약재입니다. 계피의 신나말데하이드 성분은 콩팥 혈류량을 획기적으로 늘립니다. 미세혈관이 확장되면 사구체로 신선한 혈액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오후 3시 꿀채 계피가루 2g을 섞으십시오. 계피의 한겸 효과는 꿀의 항산화 효과와 결합해 만성염증을 잡습니다. 만성 콩팥병의 근본 원인이 바로 미세염증입니다. 사구체와 세뇨관에 지속되는 염증이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콩팥을 굳게 만듭니다. 경희대 한방병원 임상 연구가 있습니다. 꿀과 계피를 사 개월 복용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의 혈중 염증 지표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염증이 잡히니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늦춰졌습니다. 환자분들은 몸이 따뜻해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뇌의 에너지 공급과 야간요 억제의 시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워 깨는 이유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콩팥 농축 기능이 떨어져 묽은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정상 콩팥은 밤에 항긴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소변을 농축시켜 양을 줄입니다. 만성 콩팥 기능, 저하가 있으면 이 농축 능력이 무너집니다. 밤에 2번, 3번, 심하면 4번까지 화장실을 가십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낮에 피곤하고 무기력합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잠들기 1시간 전 꿀 15g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꿀의 과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천천히 전환됩니다. 밤새 뇌에 안정적인 포도당을 공급합니다. 뇌가 에너지 부족을 느끼지 않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억제됩니다. 코르티솔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방해하는 호르몬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실제로 야간요 환자들에게 잠들기 전 꿀 15g을 권했습니다. 3주 만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꿀 한 스푼이 뭘 바꾸겠나 싶으셨겠죠. 하지만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놀라워하셨습니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됐다고요.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요. 여기에 생강을 더하십시오. 생강의 진저롤과 효가올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물질입니다. 특히 콩팥 산화 스트레스를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잠들기 전 꿀물에 생강 얇게 썬 것 3조각을 넣으십시오. 5분간 우려 드십시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혈액 순환을 개선합니다.
밤사이 콩팥 혈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또한 생강의 매운맛 성분은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다음날 아침 배변을 돕습니다. 장에서 생성되는 요독 물질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루 3차례 드십시오. 아침 레몬 꿀물, 오후 계피 꿀차, 저녁 생강 꿀물입니다. 단순히 꿀만 드실 때보다 콩팥 보호 효과가 압도적으로 증폭됩니다.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꿀을 뜨거운 물에 타 드시는 겁니다. 60도 이상 여름 꿀 속 효소를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 소중한 효소들은 40도만 넘어가도 변성되기 시작합니다. 효소가 죽은 꿀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오히려 혈당만 올립니다. 항산화 효과는 사라집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타십시오.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입니다.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또 하나 가짜 꿀을 조심하십시오. 시중 유통 꿀의 절반 이상이 사양 꿀입니다. 설탕물을 먹여 키운 벌이 만든 가짜 꿀입니다. 이건 꿀이 아니라 설탕 시럽입니다. 진짜 꿀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 한 컵에 꿀 한 스푼을 떨어뜨리십시오. 진짜 꿀은 물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특유의 육각형 무늬를 만듭니다. 가짜 꿀은 즉시 흩어집니다. 뿌옇게 퍼집니다.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검사 통과 제품을 선택하십시오. 산지나 꽃 종류가 명확히 표기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에 투자하는 겁니다. 제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68세 여성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름은 박순자 씨라고 하겠습니다. 15년간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열심히 하셨지만 콩팥 기능이 서서히 나빠졌습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4점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8이었습니다. 이미 만성 콩팥병 말기 직전 단계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선 3개월 내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박순자 씨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끝인가요? 투석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닌가요?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본인도 반쯤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함께 싸워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꿀 요법을 정확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처음 2개월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크레아티닌이 4.0에서 4.3 사이를 오갔습니다. 붓기와 피로감은 여전했습니다. 박순자 씨도 지치셨습니다. 가족들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그냥 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레몬 꿀물을 드셨습니다. 오후엔 계피 꿀차를, 저녁엔 생강 꿀물을 빠짐없이 드셨습니다. 3개월째부터 서서히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 붓기가 줄었습니다. 아침 소변 색깔이 맑아졌습니다. 발목 붓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4개월 후 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3.8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도 22로 상승했습니다. 저도 또 놀랐습니다. 의학적으로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만성 콩팥병 말기에서 콩팥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100명 중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해냈습니다. 6개월째 크레아티닌은 3.5까지 내려갔습니다. 8개월째엔 3.3이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크레아티닌은 3.2로 안정됐습니다. 투석은 완전히 벗어나셨습니다. 박순자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꿀 한 스푼이 뭘 바꾸겠나 싶었어요. 그냥 민간요법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3개월 지나면서 몸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밤에 화장실도 안 가게 되고요. 검사 수치가 좋아지니까 살고 싶다는 의욕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이 사례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꿀의 힘을 제대로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일주일, 2주일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닙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콩팥 세포가 재생되고 혈관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여러분 몸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박순자 씨처럼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합니다. 아침 공복, 미지근한 물 200ml에 레몬즙을 곁들인 꿀물 15g으로 콩팥 시동을 거십시오. 오후 3시에는 계피 2g과 함께 에너지를 충전하십시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생강 3조각과 함께 콩팥을 편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비법도 일부 분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면 꿀 섭취를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첫 번째, 투석 중이거나 칼륨 제한 처방을 받은 말기 신부전 환자분들입니다. 꿀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100g당 200mg입니다. 건강한 분들에겐 나트륨을 배출하는 고마운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합니다. 혈중에 쌓인 칼륨은 부정맥을 일으킵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려다 심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두 번째, 인슐린 주사로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당뇨 환자분들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건강한 당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당분입니다. 당 화혈 색소 수치가 8 이상이고 혈당이 널뛰게 하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고혈당은 콩팥 모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5g부터 시작하십시오. 천천히 양을 늘려가십시오. 세 번째, 도리전의 영아들입니다. 자연 상태 꿀에는 보툴리누스라는 균의 포자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 균을 다 죽입니다. 장 기능이 미성숙한 아기들은 감염 시 근육마비와 호흡 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아기 입이 헐었을 때 꿀을 발라주던 방식, 이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기에게는 절대 꿀을 주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강조한 꿀 한 스푼의 기적은 단순히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자는 가벼운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우리 시대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투석실에서 수많은 이별을 지켜봤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지만 단지 콩팥을 지키는 작은 지혜를 몰라서 차가운 기계에 팔을 맡기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던 분들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투석실 복도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팔에 투석용 동정 맥루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주 3회 한 번에 4시간씩 투석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콩팥 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텐데요. 후회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꿀 15g을 타서 드십시오. 그 달콤한 한 잔이 지쳐 있는 여러분의 콩팥을 위로합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립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수술도 아닙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10년 뒤 미래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콩팥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밤잠을 설치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투석의 공포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